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뭔가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의도는 알았으니까. 네. 그런 투자에 관련된 부분 혹은 이러한 내수 시장을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뭔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중국에 그때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4,400개 넘게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중국 이미 은행 보고서, 금융안전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580몇 개 은행들이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중국의 도시상업은행, 그리고 농촌상업은행 이렇게 이런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엄청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네. 그리고 아까 증권사들도 지방에 있는 중국은 지방별 다 자기 증권사가 커요. 그러니까 그 산동성에 가면 산동성, 루농성촌에 그 지방의 증권사가 있어요. 그럼 그 지방에 중개 업무 얘네들이 주로 하겠죠. 이렇게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이렇게 다 지방별로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 좋은 애들도 있죠. 근데 또 안 좋은 애들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금융이란 건 본질이 뭔지 아세요? 금융업이라는 건 라이센스 장사예요. 어떤 라이센스? 금융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라이센스가 중요한 거예요. 인허가 관련된 업종이다. 네, 왜냐면 금융이란 거는 많은 사람 상대로 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체가 돈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미국 똑같아요. 금융은 라이센스예요. 금융업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본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몸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갖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회에 또 중국이 지금 자본시장 개방하는 기회에 한국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다 아는 기업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삼성? 어쨌든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산업자본이 금융하고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큰 기업들은 자체 내부 딜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자체 딜만 해도. 그게 크로스보더 딜, 국경 간이 어마어마하죠. 그거 왜 남하게 해요? 그러면 이럴 때 한국은 못하게 하면 중국가 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라이센스 자체가 얼마나 비싸요. 이럴 때 또 중국에서 이렇게 막 문을 개방할 때 지금 또 위기니까 더 오라고 하자. 나중에 아주 잘 먹고 잘 사면 뭐 오겠으면 오고 뭐 대우를 안 해주겠죠. 근데 지금 이럴 때 위기일 때 싸게 이런 라이센스 있는 애들을 사가지고 금융의 지주사가 되는 거죠. 그럼 산업 자본도 있고 금융 자본, 그것도 한국의 이런 작은 동네가 아니라 미래의 가장 큰 자본 시장이 될 중국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가서 넝쿨을 뿌리는 거죠. 넝쿨이 뿌려져야 호박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서 넝쿨을 딱 뿌릴 때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국은 워낙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단위가 틀리잖아요. 금액 단위가. 공 차이가 하나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도 초도 물량 예를 들어서 5천 개면 돼. 우리는 이런 식인데 중국은 10만 개, 맞아요. 20만 개. 완전 단위가 달라요. 돈도 야, 우리 이번에 좀 더 유상 증자 좀 하자. 그러면 우리 보통 그래 한 3억 하면 돼. 5억 맞아요. 하면 돼. 이게 일반인데 거기는 네. 무슨 소리야? 한 100억 해야지.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기본. 그러니까 네. 단위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건 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확 커지는 거라. 맞아요. 약간의 이거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한중간 업무할 때 그게 힘들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 일인데 이제는 한 3년 전 일인데요. 중국의 사모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사모펀드들은 기본 모집이 단위가 여기 돈으로 하면 10조씩 해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1기 뭐 2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2조 한다 이러면 사기 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여기는 2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기본 단위가 달라요. 거기는 사모펀드가 100억 위안 이렇게 줬어. 100억 위안 여기 돈으로 2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 와 사기 치는 거야? 왜냐면 단위가 아예 접해보지 못한 단위니까. 근데 거기는 거기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한중간에 업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네. 중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자본 네. 그 수익을 얻기 네. 위해서는
정말 그 글로벌 기업 같이 네. 그렇게 만만하게 네. 금액 단위가 큰 네. 규모의 어떤 자금 동원력이 있는 곳들만 가능한 거 아닌가 그게 이런 그게 질문이 생기는 그거 거예요. 맞아요. 그게 큰 애들이 넣을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한국에 큰 애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좀 아쉽죠. 이런데 좀 더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은 애들이 넣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실력이 없으면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뭔가 수출을 통해서 네. 그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분야나 네. 어떤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수출을 통해서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많이 그 국가 위상이 올라갔어요. 하나는 이 방역, 생활 방역,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 제한을 통제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가격리 하는데 뭐 자가격리가 스스로 하는 경우잖아요. 뭐 앞에 경찰이 서 있지는 우리 아파트 그렇죠. 단지 앞에 경찰이 안 서 있잖아요. 호주 같은데 이런 나오기만 하면 1,000만 벌금이에요. 우리 원화로 1,000만 원 벌금한다고요. 나오면 대부분 국가 이렇게 했다고요. 경찰이 서서 뭐 많이 막 인도는 막 사람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주 친문화적으로 인문적으로 하면서 잘 극복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막 뭐 사재기도 없었고 막 멘붕에 안 빠졌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잘 관리를 잘했고 또 한국의 그 검사 키트가 정확률이 90% 적어도 80%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중국의 검출률은 낮거든요. 70%다 이러면 30%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 이게 왜 검출률이 중요하냐, 정확성이 중요하냐면 한국은 90%라면 10%가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다 나았어요. 그러면 퇴원했는데 그게 재발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0.1, 그러니까 10% 안 맞으니까 0.1 곱하기 재발률을 우리가 생각해서 0.1 곱하기 0.1 하면 0.001, 100에 한 명을 놓친다란 말이거든요. 근데 중국처럼 70%가 정확하면 0.3 곱하기 0.4에서 3, 그러니까 0.9 되면 거의 100명 중에 9명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9명이 검사 밖에서 확산시키는 속도가. 확률이 훨씬 높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이게 굉장히 이쪽 바이오 쪽 이쪽 그리고 한국 옛날부터 워낙 이 화장품이라든가 이 또 패션이라든가 이런 게 중국에서 굉장히 인정해줘요. 한국의 패션,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굉장히 똑같은 생활용품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훨씬 비싸요. 무조건. 똑같은 라면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라면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워낙 한국의 물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상생활이나 우리가 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한국 제품에 워낙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다 온라인 구매란 말이에요. 온라인 구매. 어차피 온라인 구매니까 뭐 국내 거 살 거냐, 해외 거 살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특히 90년도 이후 출생 애들 무엇을 잘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다 좋은 걸 쓰려고 하니까 한국은 온라인을 기반해서 엄청난 수출 기회가 커지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제한을 건다든가 왜냐하면 중국 자국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뭐 그러한 압력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진 않았나요? 이번 기회에? 뭐 해외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번에 코로나 이게 경제 위기로 이어지니까 상품권 각 지방 정부별로 주는 돈이 달라요. 근데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해서 내내 동네에서 쓰게 하는 이런 지원 정책은 있어요. 네. 우리 또 지금 막 비슷하잖아요. 지역별로 도시별로 예. 그러잖아요. 네, 여기 지역별 뭔가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수출할 때 그걸로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정부에 결제 요청하면 되나요, 그거?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아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물어 안 봤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든 나라가 네. 한국도 이번에 이러한 그 충격 때문에 네. 그동안 아주 그냥 뭐 말도 안 돼라고 이렇게 거부했던 그 네. 무슨 원격 진료 같은 네.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이러한 충격 때문에 정말 오래 걸려서 바꿔야 되는 어떤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중의료보건, 한국말 음악병동 같은 게 중국이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음악병동, 그러니까 우리 평시에 중요한 거 알면서 안 해왔던 것들, 공중의료, 교육보건, 환경,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중국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전기자동차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게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산업이에요. 왜냐면 이 부품은 일본에서 오고, 저 부품은 유럽에서 오고, 저 부품은 미국에서 오고, 중국에서 최종 조립이 돼서 수출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중국에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럽하고 미국이 생산이 복귀가 안 되면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글로벌 밸류 체인에 다 엮여져 있으니까. 옛날에 또 한국이 터지니까 한국 공장이 멈추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으니까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가장 타격,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마이너스 80%. 엄청나네요. 3월에는 마이너스 40%. 좀 회복이 됐는데 어쨌든 그만큼 근데 전기자동차가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짧아요. 그 전기자동차는 안에 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부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이 코로나 때 확실히 자리 잡았잖아요.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100% 중국 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대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중국만 코로나가 없으면 전기자동차는 영향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자동차가 중국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하게 이제는 자리 잡는 계기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이번에 진단 키트, 네. 코로나 진단 키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건 문화 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은 바이오 업계의 기업가 네, 같이. 분은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이상의 홍보비를 쓴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얻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맞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맞아요. 미주 쪽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세홍지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사회에 대한 충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굉장히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한국의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에 대한 몸값을 높여주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홍보 효과. 이건 또 실천 속에서 나 홍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 한 홍보가 아니라 그래서 사용지마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한 네. 헬스케어, 중국 내에서도 그런 게 이렇게 인지가 되고 확산이 되고 공유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있어요. 그 검사 키트에 대해서 중국이 이번에 그 검사 키트를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중국의 유럽이나 특히 1대1로 국가들. 근데 써보니까 한국계 훨씬 높다라는 거를 해외에서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한국이 보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써보고 중국계 한국계 검사 키트 질이 훨씬 높다. 이게 중국에 많이 방송이 됐고 많이 나갔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서 후에 검사할 때 키트뿐만 아니라 CT 같이 했거든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느끼겠죠. 한국이. 그렇다고 옛날부터 원래 한국의 바이오텍, 이게 화장품이나 다 이거하고 관계되거든요. 워낙 인정을 많이 했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번에 더 확실히 된 거죠. 네. 그럼 이런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네. 그러니까 화장품하고는 약간 좀 네. 거리를 둬서요. 네. 바이오나 헬스케어와 같은 의약품이나 이런 의료기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중국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진입 장벽이 있나요? 만약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는 어쨌든 중국의 위생관리기관이 허가를 맞아야 되고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1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통과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더 협력을 바라겠죠. 왜냐면 중국이 앞으로 공공의료 보건을 엄청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 엄청나게 협력할 수 있는 굳이 막 입을 가지고 엄청 홍보를 안 해도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특히 지방정부별로 굉장히 한국 기업이나
한국 투자자들이나 협력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특히 친환경 쪽, 그리고 우리 건강 관련된 지금 각 중국 지방성별로 이 바이오텍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펀드가 있어요. 펀드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돈을. 그래서 한국의 이런 벤처기업들은 이 김에 중국에 가서 이런 벤처펀드, 의료펀드 투자를 받으면서 그 넓은 중국 시장을 한번 넓혀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네. 게 이제까지 중공업, 중화학공업 위주로 해가지고 그동안 성장을 했지만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우리가 화두를 네. 두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긍정적인 쪽으로는 이게 갑자기 확 부각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의 정말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한국에 저는 지금 뭐 거의 18년 차 살아가고 있는데 오래 계셨네. 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특징이 부지런해요. 그리고 확실해요. 부지런하고 확실하고 아주 그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단지 아쉬운 건 한국 시장이 작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훌륭한 인성과 전문성과 어차피 창업하는 거잖아요. 창업이라는 건 내가 24시간을 그 창업에 쏟는 거잖아요. 어차피 24시간 창업에 쏟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내가 창업하는 건데 아예 큰 무리가 노는 게 낫죠. 한국에서도 성공하고 중국에 성공하는데 어느 성공이 더 크겠어요? 중국 성공이 더 그렇죠. 크겠죠. 거긴 단위가 한국에 비해서 공이 하나 더 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거기는 펀드도 많아요. 투자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펀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펀드가 들어올 때 시장을 갖고 들어와요. 시장을 해줘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협력 방안이 한국에는 R&D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밸류체인은 중국에 두는 게 좋아요. 여기 왜냐면 왜 R&D를 한국에 둬야 되냐면 그건 지재권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R&D 인재를 구하기 너무 좋아요. 인재 풀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 인재들은 가격이 안 비싸요. 근데 똑같은 실력의 인재를 중국에서 구하려면 5배에서 10배를 더 줘야 돼요. 2배가 아니라 결국 5배. 사람을 구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다 R&D 센터를 두고 한국에 R&D 사람들 쓰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하는 게 좋아요. 예, 말씀 나누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점점 더 확신이 되는 게, 네. 이 분야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 네.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키워야 되는 분야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결론은 한국이 중국의 R&D 허브가 되면 한국이 미래가 있어요. R&D 허브, 한국은 앞으로 IP로 돈 벌어야 돼요. IP로. 특허. 네. IP만 있으면 우리가 노래 그렇잖아요. 노래는 내가 작사, 작곡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빅뱅의 그 누구예요? 걔는 그거마다 수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팬이신가 보는데. 엄청 팬이죠. 걔는 진짜 옷도 되게 패셔너하고 걔가 그 저작권 렘에도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